아니 지들은 처음부터 잘했냐고. 태어날 때부터 대리랑 팀장 명함 물고 태어났냐고. 나도 힘들었단 말이야. 힘들었다고. 아니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서러웠던 알바 인생도 오늘부로 끝. 비록 계약직 인턴이지만 뭐야 다이아보다 더 빛나는 이 사원증. 나도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일한다규.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 들어온 인턴 미입니다. 너무 딱딱해. 반갑습니다. 홍보팀의 비타민 미입니다. 어휴, 너무 오반가? 야, 자신감을 가져. 넌 더 이상 알바가 아니라 당당히 면접 보고 들어온 인턴이야. 우리 삼냥이 하우스의 자존심에 누가 되지 않도록 명심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아니, 웃는 얼굴에 가래침도 뱉는 세상이야. 괜히 실실 웃다가 허구 잡히지 말고 적당히. 알겠지? 맞아. 첫인상이 앞으로 회사 생활을 좌우한다잖아. 인사 연습만 수십 번도 더 했거든. 그래서 실수 없이 잘할 줄 알았는데. 안녕갑습니다. 이번에 홍보팀 인턴으로 새로 들어온 미입니다. 잘 부탁드립세요. 하도 연습한 탓에 혀가 꼬이고 만 거지. 안녕갑습니다. 잘 부탁드립세요가 뭐냐고. 그래도 뭐 이 정도야. 첫 출근 때 긴장하면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준비한 걸 보면 센스 있는 막내가 들어왔다고 사내 게시판에 난리가 날걸. 짜잔! 홍보팀으로서 저 인턴 미를 홍보해보겠습니다. 익명 미 사용 설명서. 네. 하나, 미는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니 우쭈쭈 부탁드려요. 둘, 미도 집에선 귀한 자식, 험한 말은 노노. 셋, 미는 워라밸을 중시하니 퇴근 시간 이후 연락은 피해주세요. 넷, 미는 인턴이지 바리스타가 아닙니다. 커피 심부름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다섯, 얘 완전 넌 씨눈이네. 미친 거 아니야? 당당하랬지 당돌하랬냐고. 어쨌든 나 센스 쩔지? 인사하고 딱 고개를 들었는데 인생 망. 인턴 생활 망했다고. 나 어떡하면 좋아 하고 있는데. 요즘 MZ 세대들은 할 말 다 한다니까. 라고 웃으니까 다들 웃음으로 넘어가 주더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싶었지. 첫인살이 망쳤다고 좌절할 수만은 없잖아. 만회해야지. 사무실을 둘러봐라. 그럼 네가 할 일이 보일 것이다. 솔선수범은 선배들에게 예쁨 받는 지름길이다. 이거거든. 근데 미, 정수기통 들어본 적 있어? 여직원한테 안 시킨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됐다 그래. MZ세대는 여자 남자 가리지 않는 법이거든. 우리는 진도 감성을 가진 인턴이라고 칭찬도 받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 오후 업무 중에 대리님께 메신저로 보고하려는데 긴장한 탓인지 손에 자꾸 땀이 나니까 재무팀 김 과장님 발정하셨다고 합니다. 라고 오타가 난 거야. 근데 일이 없어졌는데도 답이 없는 거지. 못 보고 넘어가신 건가? 바로 사과해야 하나? 미치겠더라고. 아니 발령이에요. 사정하겠습니다. 아니 시장이요. 죄송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손가락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진작에 부러뜨려야 했어. 내 망할 손가락. 오늘 중으로 예산안 정리해서 재무팀에 메일 보내줘요. MZ세대의 필수 감수성, 문자에도 감성이 있다. 내는 귀여운 신입이 쓰기에는 너무 사무적인 듯해서 냉이라고 썼지. 그런데 너무 장난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서 냅이라고 썼는데 여직원의 여린 감수성을 담기에는 너무 딱딱한 느낌? 다시 냅nem으로 썼는데 부장님이 뭔가 낯설어하실 것 같아서 신구의 조화가 이루어진 내냄이라고 썼지. 이 정도면 완벽한 매맴. 어떡해. 이런 중요한 순간에 오타라니.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하하하, 미씨 첫날이라 많이 힘들죠? 대답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던 그때 마침 모한테 메시지가 온 거지. 잘하고 있냐? 회사에 혼남 있음? 사내 연애 골고. 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잔뜩 예민해진 내 손가락에 부스터를 달게 하네. 닥쳐라. 그딴 말 할 거면 꺼라 이 병신아. 말도 안 돼. 분명 모아에게 보냈다고. 영원히 갈린다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사회생활 하루도 안 돼서 가루가 되더라. 나도 힘들었단 말이야. 힘들었다고. 나도 잘하고 싶었다고. 열심히 한 게 죄야? 아니잖아. 안 그래? 저기 부장님, 저 신입이 많이 취한 것 같습니다. 냅둬봐. 뭐라고 하나? 어쩔 건데.
드디어 불금이네. 그러니까. 모아는 오늘도 면접이라고 했지?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야 할 텐데. 그래도 일주일 내내 봤는데 하나는 건지지 않겠어? 그러면 좋겠지만. 모어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월요일은 헬스용품 만드는 회사였는데 거기가 회사인지 헬스장인지 면접관들 몸이 하나같이 와우! 그 중에서도 마동석 닮은 면접관이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하필이면 그때 성난 가슴 근육들이 시위라도 하듯 셔츠의 단추를 사정없이 공격하고 있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야. 저기 모아씨. 모아씨. 왜 오빠? 아니 형님. 아니 관장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저 죄송합니다. 게다가 어떻게든 만회해보려고 준비해둔 회심의 발언을 내뱉으려는 그러니까 저를 뽑아만 주신다면 그놈의 단추가 제발 살려달라고 모호에게 SOS를 친 거지. 나이스 캐치! 아니 지금 모아씨는 운동신경 실화냐? 모호는 체대 갔어야 했어.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날은 묘한상 가이지. 모호가 제일 가고 싶어 했던 예상 질문만 100장을 뽑아갔대. 어떤 압박 질문이든 다 받아칠 준비가 된 거지. 근데 저 모아씨 남자친구는 몇 명이나 사귀어봤어요? 네? 이놈의 면접관들이 이상한 소리만 해대는 거 있지. 술은 좋아해요. 화장하면 예쁠 것 같은데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결혼 계약은 있고 애도 낳을 거예요. 우리 조심해요. 이런 씨발! 장난나랑 무슨 거냐? 그 자식도 니들하고 똑같은 면접관 만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런 새끼들한테는 눈물도 아까워. 세 번째 회사는 그룹 면접이었어. 경쟁심 강한 모어에게 아주 유리한 면접이었지.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었어. 저기 면접관님 넥타이가 좀 저기 오른쪽으로 아니 왼쪽으로 지금 좋아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게 무슨 한결 보기 좋네요. 어떤 면접자는 글쎄 쇼미더머니 오디션장을 잘못 찾아왔는지. 합격을 원한다면 방법을 알려줘 할아버지. 여러분 좀 시끄럽죠? 제가 지금 면접 중인데요. 누군 면접 중에 유튜브 방송을 하질 않나? 조용! 조용히 하세요. 방송 중에 조용히 하라뇨. 저 10만 유튜버거든요. 방송 되는 거 영광으로 아세요, 진짜? 니들은 전부 탈락인 줄 아세요. 모어는 확실했지. 이번엔 자기가 무조건 합격이라고. 그런데 지원자들이 하나같이 왜 이 모양이야? 모두 끌어내. 전 대칭에 맞게 잡아주시겠어요? 저기 이제 제 차례인데요. 저 아직 한 번도 못 해봤다고요. 아휴, 재수학은 지지리도 없는 년. 오늘은 모어한테 진짜 잘해줘야지. 뭐야, 여기 우리 집 맞아? 맞긴 한데. 야, 왜 이제 와? 우리 이사가니? 나 드디어 취업했다. 정말 축하해, 모아. 잘됐다. 어떤 회사인데? 자, 세계인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직원들에게는 고수익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제공한다는 게 모토인 회사야. 마사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게 바로 건강 마사지기 4종 세트라고 우리 회사 제품인데 내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일단 30박스밖에 못 샀어. 특별히 너희들한텐 지금가를 줄게. 잠시? 야, 정도 열정이면 한 달에 1,000만 원 아니 1억 벌 수 있을 거래. 그 돈도 적을 때 팔아야 주는 거 아니야. 저런 걸 누가 사? 아름아름으로 이미 쓸 사람들은 다 쓰고 있대. 저거 쓰면 근육 활동량이 촉진되고 세포 질환. 그렇게 적으면 TV에 이미 나왔겠지. 그래서 아름아름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면 더 유명해질 거야. 와, 사기라니! 여긴 진짜 돈 주는 데거든? 너 지금 부러워서 막말하는 거지? 내가 부러울 게 없어서 그걸 부러워하니? 한번 다 팔아서 가보시던가. 돈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보자고. 너 두고 봐. 내가 꼭 성공해서 100억이고 1,000억이고 꼭 벌어낸다. 그래. 꼭 그걸로 뼈 빠지게 벌어라. 그걸로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봐. 얘들아, 이거 어떻게 가? 아주 미? 인연아 그러다 죽어. 다이어트 좀 작작해. 얘 뭐라는 거니? 그러니까 남친의 미친 식탐 때문에 그동안 먹은 게 없어서 강제 다이어트에 영양실조까지 걸렸다 이 말이지? 너 알아들었어? 그게 남친이랑 고기 먹으러 가면 직접 구워서 항상 나한테 챙겨주는 거 있지. 꼭꼭 씹어 먹어. 고마워요, 자기야. 준
오글거려도 자상한 스타일이네. 얘가 뭘 모르네. 불판에서 집게와 가위를 잡는 자가 뭘 상징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친절과 희생으로 둔갑한 권력, 불판 위에 고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자. 뭐야, 그럼 지 더 많이 치워먹으려고? 어쩐지 5인분을 시켜도 배고프더라. 맛있다. 그렇게 1차를 지 혼자 배부르게 먹고 입가심으로 치매가 어떠냐며 자리를 옮겼는데 위장만 큰 게 아니라 간도 큰가 봐. 뭐? 자기 리즈 시절 별명이 공덕동 원샷 킬러라나? 술고래가 존재한다면 저런 모양이겠구나 싶더라고. 고깃집만 2차째인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다리 하나 먹으려는데 바로 가로채더니 신기한 거 보여준다면서 갑자기 웬 말글쇼? 대충 대단하다고 박수 좀 쳐주고 날개 한 조각 먹으려는데 날개를 먹으면 바람 핀다나? 그리고는 가슴 커질려면 가슴살이나 먹으라는 거야.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아유 남겼다. 아줌마 이거 남은 거 보장해주세요. 미친 거 아니야? 남이 남긴 걸 왜 지가 싸가냐고. 아이다 포장지는 또 아깝지. 하더니 지 입에 담아 싸가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 둘은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온 거야. 이거 우리 거. 거기 자기야 간거 아니었잖아. 내 목숨 알던 거. 그날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야, 그냥 헤어져라. 헤어지긴 뭘 헤어져. 제대로 맛부터 보지도 않고. 안 되겠다. 오늘부터 특훈이야. 특훈? 우리의 목표는 하나. 그 식충류보다 하나라도 더 많이, 더 빨리 먹는 것. 얼씨가 누구에게나 식탐 유전자는 존재하지. 그 잠재력을 얼마나 일깨워주느냐가 관건이겠지. 고양이는 원래 개와 달리 수천 년 동안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본능이 유전자 속에 감춰져 있지. 고기는 익고 안 익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꼭 익혀서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 또 피자에 선을 그어놓은 건 꼭 나눠 먹으라는 의미도 아니야. 잡기 좋게 해놓은 거 실수도 있지.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해도 약육강식의 법칙은 존재하는 법. 성욕보다 강한 게 식욕이라지? 지금까지 약할과 굴욕의 시간은 있고 이제 너의 식욕 권리를 찾아올 차례야. 음식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거야.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왔고 미의 남친은 미리 식당에 도착해 있더군. 남친은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금세 우리의 의도를 파악하고는 애써 여유로운 척 웃음을 짓더군. 그리고는 준비해온 소화제 두 알을 물없이 삼키는 거야. 그렇다고 기가 죽을 미가 아니지. 오늘 이 순간을 위해 3일간의 금식과 오늘 새벽까지 관장약으로 위를 깨끗이 비우고 나왔거든. 미는 지금 굶주리면 눈이 멀어 남친이라도 씹어먹을 수 있을 기세야. 내가 구워줄 테니 자기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해. 동작 그만.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그렇지. 자기 고기는 자기가 구워 먹는 게 국물. 완숙은 사치야. 불판은 그렇게 스칠 뿐. 고기가 연에서 3번 이상 씹을 필요도 없이 삼켜야 해. 그래, 잘하고 있어. 상대도 아마 많이 놀랐을 거야. 너도 3인분쯤은 거뜬히 먹어치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두 번째 라운드는 치킨 대전이야. 누가 빨리 한 마리를 먹어치우냐 겨루는 거지. 그런데 아마 미의 남친은 몰랐을 거야. 네가 치킨 킬러거든. 통닭 한 마리쯤이야. 맙소사, 역시 명성 그대로야. 근데 저 정도의 발골 실력을 본 적이 없어. 더는 못 먹겠어. 무슨 약해 빠진 소리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평생 남자 음식값만 내주다 늙어 죽을 거야. 일어나, 넌 할 수 있어. 드디어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됐어. 양 많기로 악명 높은 일명 세수대야 라면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거지. 두 사람 모두 거의 한계에 다다른 듯했어. 겉으로는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이미 두 사람의 배는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어 보였지. 그때 남친이 먼저 라면을 먹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미는 더 이상 먹을 기미가 없어 보였어. 내가 이겼군. 자기는 날 절대 못 이겨. 이미 모두 한계에 도달했구나 싶었지. 그래, 지금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했어. 그런데 그때 벨트를 풀더니 몸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미는 최후의 한 방을 위해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지. 엄청난 흡입력이었어. 그리고 따라잡을 수가 없었지. 내가 해냈어. 우리 잘한다. 고마워. 다 너희 덕분이야. 너 너무 많이 변했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 뭘 안 별것도 아닌 게. 저기 손님 계산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성으로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새 고양이 기부미 모어를 집중 탐구해보기로 해요. 말투, 외모, 성격도 제각각인 새 고양이들이 총체적 난국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 기부가 똥 씹은 표정으로 서 있어요. 저런 발정난 개 한 마리가 기부에게 부비부비를 하고 있네요. 일단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얼굴을 확인하고는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며 한숨을 푹 쉬어요. 그리곤 큰 소리로 외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요. 그리곤 변태에게 바지에서 연기 난다. 그만 좀 비벼 이 더러운 변태 새끼야! 라고 말하며 화자의 근원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켜요. 당황한 변태가 허겁지겁 불을 끄기 시작해요. 이 지구엔 바퀴벌레만큼 생명력이 끈질긴 종족이 있어요. 그건 바로 변태들이에요. 엄마의 학창 시절 때에나 들었던 전설의 바바리맨이 지금 미 앞에 서 있어요. 3, 2, 1. 많이 놀란 미가 전방의 힘찬 함성, 아니 비명을 3초, 아니 10초. 저런 못 말리는 호기심 꾸러기. 놀란 와중에도 볼 건 다 보고 있어요. 모어가 공무원 시험 합격을 다짐하며 평소에 하지도 않던 아침 운동을 하러 나왔어요. 준비해온 요가 매트를 깔고 유튜브를 보며 고난이도 동작을 따라해요. 그런데 웬 아저씨가 모어의 숨막히는 뒤태에 카메라를 들이대요. 모어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해요. 요즘 요가 덕분에 자신의 몸매가 물이 올랐고 더욱이 요즘 꽉 끼는 레깅스를 입고 다녀서 눈으로만 담기에는 탐나는 몸매라는 걸 잘 알지만 몰래카메라는 범죄예요. 직접 잡아서 파출소로 넘기기로 해요. 나이 먹고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그런데 아저씨 핸드폰에는 온통 새하고 다람쥐 사진뿐이에요. 자연을 사랑하는 아저씨였어요. 코가 땅에 닿을 만큼 죄송하다고 사과드려요. 이놈의 일기예보는 맞는 날이 없어요. 우산이 없어 그냥 뛰어가려는 기부에게 운명처럼 한 남자가 불쑥 자기 외투를 같이 쓰고 가자고 해요. 첫눈에 반한 기부. 언제나 그렇듯 나대는 심장에 못 이기는 척 그대로 모텔로 달려가요. 우산이 없어 절절매는 미에게도 운명같이 남자가 찾아와요. 젠틀한 미소로 우산을 건네는 모습이 딱 미의 이상형이에요. 미, 드디어 운명의 남자를 만난 것 같다며 이 남자와 함께 우산을 쓰고 가며 눈도 맞고 결혼도 하고 아이 셋 낳고 알콩달콩 오순도순 살아갈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봐요. 자기 나 좋아요 안아줘. 오늘도 상상으로 520번째 결혼식을 치른 미예요. 모어도 버스에서 내렸어요. 비 오는 날에도 멈추지 않는 커플들의 닭살 행각을 보니 오늘따라 마음이 더 쓸쓸해지는 것 같아요. 어머나, 그런데 옆에 있는 남자가 함께 우산을 쓰자고 호의를 베풀어요. 아유, 뭐 좋아하세요? 어머 씨발, 도둑이었어요. 기부가 딴 년이랑 모텔에서 나오는 남친이랑 마주쳤어요. 기부 성격이면 남친은 내일 아침 뉴스에 싸늘한 주검으로 등장할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기부가 순순히 남친과 그년을 보내주네요. 기부 씨. 아, 맞바람, 아니 환승연애 중인 걸로 쳐요. 평소에는 무뚝뚝하던 남친이 다른 여자랑 카페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미예요. 당장 쫓아 들어가서 전현이 마시고 있는 뜨거운 커피를 남친의 면상에 붓고 싶지만 그럴 용기가 없어요. 미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달려가다 누군가와 부딪혀서 넘어져요. 앞에서 한 남자가 미를 걱정스레 바라보고 있어요. 슬쩍 봐도 남친보다 훨씬 잘생기고 몸매도 좋은 킹카예요. 이제 정말 진짜 나의 운명의 상대가 나타났구나 하며 길거리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 셋 낳고 알콩달콩 오순도순 살아갈 521번째 미래를 그려보는 미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미의 미래 계획은 물 건너갔어요. 앞으로 눈물은 꼭 닦고 남자를 보기로 해요. 모어도 카페 안에서 정답게 커피를 마시는 두 남녀를 발견해요. 에이, 그 도둑놈인 줄 알았네. 모르는 남자예요. 모어는 그럴 일이 없어요. 너무 밝힌다는 이유로 남친과 헤어지고 온 기부는 소주를 까요. 누가 친구 아니랄까봐 미 역시 댕청된다는 이유로 남친에게 실연을 당했어요. 기부는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아웃사이더 뺨 따고 날릴 속도로 내뱉으며 그녀만의 방식으로 시련을 극복해요. 모어는 맛있는 안주를 만들어와 기부를 위로해요. 맛없는 안주에 더 화가 난 기부, 욕을 이어나가요. 기부의 가혹한 맛 평가에도 기죽지 않는 모어예요. 이번에는 미에게 안주를 줘봐요. 모어의 안주에 사름이 더욱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니까 연애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라니까. 모어는 이 두 사람처럼 마음고생할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지금 모어의 눈에서 흐르는 건 절대 외로워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새 고양이의 하루가 지나가요. 총체적 난국인 상황들이 많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상황을 타파한 새 친구들, 제법 영리해요.
사랑이 뭘까? 2년 또 시작이네. 이번 토크에서 난 빠질게. 니들은 가슴 아픈 사랑 해본 적 있어? 사춘기 때나 있었지. 내가 아는 사랑이 제일 가슴 아프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기부의 사춘기? 궁금하다. 내 인생의 가장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 중학교 1학년 때였어. 여드름 폭격에 군데군데 골마 터진 악성 여드름이 마치 당장이라도 폭발하려는 화라산 같은 느낌이었지. 그놈의 여드름 때문에 그 시절 내 자존감은 바닥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피부에 예민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 학교에 인기 많은 선배 꼭 한 명씩 있잖아. 그때 난 학교에 있는 듯 없는 듯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선배가 다짜고짜 통성명을 하는 거야. 내 이름이야, 외워도. 그 선배를 그렇게나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지. 첫눈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나타나서 도와주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흔들리겠어. 괜찮아? 내 이름 알지? 그런 얼굴로 말을 거는데 말이야. 그렇게 내 머릿속엔 온통 선배 생각뿐이었지. 엄청 추웠던 날 내 손을 덥석 잡고 핫팩을 쥐어주면서 또 자기 좀 기억해달라는 거야. 내 이름 꼭 기억해. 100% 그린라이트 상황에서 내가 고백을 안 할 수 없잖아. 선배 받아주세요. 선물이랑 손편지를 전해주고 너무 떨려서 도망쳤지. 그런데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몰래 숨어서 봤더니 친구들이랑 내 편지를 보면서 나를 글쎄. 걔 있잖아, 여드름 괴물. 쟤는 확실히 너 뽑았겠네. 감사합니다. 알고 봤더니 정교회장 선거를 앞두고 자기 어필하고 다닌 거였더라고. 그래도 그렇지. 여드름 괴물은 너무했다. 그래서? 그 순간 내 안에 뭔가가 꿈틀대는 게 느껴졌지. 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호두까기로 응징을 해줬지. 그 자식 덕분에 지금의 판무파탈 모습을 재탄생한 걸지도? 그래. 똥맛 카레보단 카레맛 똥이 낫다니까. 그건 무슨 똥 같은 소리야. 내 사춘기는 흑역사라 얘기하기 싫은데 사실 난 아이돌이 꿈이었어. 너희들도 알지 내 노래 실력. 지금은 변성기가 와서 이렇지만 그때만 해도 아이돌 같은 목소리였거든. 여자도 변성기가 오나? 암튼 음악은 사랑했지만 가수가 돼서 유명세를 타는 건 좀 별로였는데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또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았던 건 바로 신분 차이였어. 난 평범한 학생이고 그는 모두가 동경한 슈퍼스타였으니까. 그때가 첫 만남이었는데 우린 바로 사랑에 빠졌지. 그가 먼저 내게 손을 내밀었고 난 결심했어. 아이돌이 되어 그의 곁에 머물기로. 뭐 실력이나 비주얼이나 이미 완성형 아이돌이었지만 형식상 오디션을 보러 갔지. 간단히 목을 풀고 있었는데 신이 우리의 사랑을 질투했는지 급동의 신호가. 아니 이 여자 화장실 좀 어딜 가나 긴 거야. 대참사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어. 느낌상 평범하게 나올 녀석들은 아닌 것 같아 조심스럽게 힘을 주는데 그때였어. 그 소리가 어찌나 반가웠던지 난 아랫배에 힘을 주었지. 우린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 어떤 무대에서도 볼 수 없는 완벽한 앙상블을 이뤄냈어. 그렇게 만족스러운 합주를 마치고 문 밖을 나섰는데 오 마이 갓! 역한 똥 하모니 파트너가 우리 우상 아이돌이었던 거지. 아이돌이라고 화장실 안 갈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생생한 그 소리와 냄새가. 그땐 나만의 우주가 파괴된 느낌이었지. 헐, 아이돌이 똥 좀 쌀 수 있지 뭘 그래. 그 이에 밑바닥까지 다 본 마당에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순 없었어. 잘 가요 내 사랑해. 혼자 사귀고 헤어지고 아주 난리였네. 난 무어 이해. 너무 사랑했으니까 충격이 더 컸겠지. 난 그때도 지금도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남자애가 고백하면서 준 초콜릿도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친구랑 나눠 먹고 그랬지. 그때 나랑 제일 친한 단짝이 있었는데 걔랑 노는 게 제일 재밌었거든. 매일 붙어 다니면서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수업 시간에 쪽지 주고받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했고. 체육 시간에 피구할 때는 내가 항상 턱이 쉬웠는데 받아라! 그때마다 그 친구가 날 지켜줬어. 괜찮아? 내가 다치면 그 작은 몸으로 날 업고 양호실까지 데려다줬지. 같이 떡볶이 먹을 땐 내가 어묵을 좋아하니까 나한테 많이 양보해줬어.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갑자기 사이가 멀어졌지. 왜 네 뒷담이라도 까고 다녔나 보지? 그년이 네가 좋아하는 남자를 가로챘구나. 차라리 그런 거였으면. 그 친구네 집에서 처음으로 야동을 보던 날이었어. 한참 집중을 해서 보는데 옆에서 시선이 느껴져서 봤더니 민망한 장면 때문인가? 눈싸움을 하자는 건가? 그러긴 눈빛이 너무 촉촉하게 젖었는데 그때 갑자기 볼에다 입을 맞추더니 날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 그때부터 우리 둘 사이는 서먹해졌고 하필이면 그 시기에 그 친구의 비밀이 전교에 쫙 퍼졌지 뭐야. 걘 그 소문을 낸 사람이 나라고 오해한 것 같더라고.
근데 넌 정말 일도 마음이 없었어? 친구로서 정말 좋아하긴 했지. 근데 그게 사랑일까? 나한테 물어본 거야?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데? 얼마 전에 결혼한다고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더라고. 에? 누구랑? 여자랑? 영국으로 이민 간 거야? 아니 남자랑. 그것도 엄청 잘생긴 훈남이더라고. 나 좋아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사랑이 변하지? 나한테 물어본 거냐고. 야, 다 어릴 때잖아. 그 친구도 사춘기가 아주 시게 왔었나 보지. 진짜 사랑이 뭘까? 사랑이란 말이야. 서로를 아이들 똥 싸는 소리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고 사. 그래 그러자. 김민몰 닮은 듯 다른 고양이들의 이야기 긴 밤을 우리들 얘기로만 다 채워줘 김민몰 솔직하고 화끈해도 다 괜찮아 한 집에 모인 수많은 우리들의 고민들 가축해쭉 연애는 어려워 너도 그래 가축해쭉 우리가 들어줄게 여기로 와 가축해쭉 연애는 어려워 너도 그래 가축해쭉 우리가 들어줄게